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시행된 2026년 대선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총평 및 분석, 그리고 주요 문항 풀이, 그리고 향후 대비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제 어려운 수학 시험 치른 대선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난이도부터 가볼게요. 자, 난이도는 일단 그냥 문제들을 봤을 때, 그냥 문제만 봤을 때 그런 객관적인 난이도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상입니다. 어려운 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 대선고 기출이나 재작년 대선고 기출이랑 비교했을 때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려웠다. 그게 이제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체감 난이도도 중요하죠.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겁니다. 상인데 더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예를 들면 부교재가 있는 학교인데 부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익숙해서 오히려 체감 난이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고 중간고사는 학교 프린트가 있긴 있었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인데 낯선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체감 난이도는 또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경향은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단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당연히 프린트라고 할게요. 부교재가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과서에선 당연히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 거고, 요 학교 프린트도 교과서 문제랑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문제 조금이랑 그 다음에 또 문제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제작하신 프린트인데, 프린트에서 한 4-5문제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4-5문제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선고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30문항이기 때문에 연계는 당연히 되긴 됐지만 연계율이 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또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교과서랑 프린트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문항은 대부분 모의고사 형태 문항이었습니다. 대부분 모의고사 형태.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에서 숫자 바꾼 정도의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형태인데 시중 문제집에선 볼 수 없었던 변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문제들도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좀 나눠서 보면, 교과서에서 쉬운 문제들은 좀 뺄게요. 좀 볼만한 문제들, 아주 쉬운 문제들을 좀 빼고, 다시 교과서에서는 직접 연계된 문항들이 한 13번, 15번, 그 다음에 16번, 18번, 19번, 요렇게가 이제 교과서에서 연계된 거고, 물론 쉬운 문항까지를 합치면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물론 프린트에 이제 교과서랑 중복되는 문항도 있긴 한데, 좀 프린트에 또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는 17번, 21번, 그 다음에 단답형 1번, 단답형 3번, 요런 문제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겹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최대 최소 활용 문제도 같이 있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문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출처가 바로 보였던 문항들은, 일단은 단답형, 일단 20번부터, 20번, 객관식 20번부터 보시면 얘는
모의고사 기출 2020년 6월 고1 모의고사 19번 문항을 변형시킨 형태다라는 거고 2020년 6월 고1 19번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그래서 원래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관련해서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좀 더 도형을 살짝 변형시켜서 사다리꼴의 넓이로 살짝 변형된 형태. 자, 그 다음에 단답형 4번. 단답형 4번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 고1 21번 2018년 6월 고1 모의고사 21번 21번이니까 킬러 문항이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8번 요게 또 이제 시험 친 직후에 화제 문항이었다고 학생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요거는 가장 최근 모의고사인 올해 2026년 올해 2026년 3월이니까 고2 모의고사겠죠. 고2 모의고사의 20번 문항을 좀 더 까다롭게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제가 좀 보였던 문제들이고 다른 문제들은 모의고사 형태긴 한데 뭔가 좀 일단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딱 비슷한 거를 찾기는 힘든 그래서 좀 변형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좀 변별 문항들, 어려웠던 문항들이 뭐가 있었냐? 뭐 21번, 객관식 21번, 22번, 그 다음에 단답형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항이었다라는 거고 보시면 뭐 21번은 학교 프린트에 있는 조립제법인데 좀 쉬운 조립제법이 아닌 그런 형태. 물론 수업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 이거 프린트. 그 다음에 뭐 22번은 2차 방정식의 근각해소의 관계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뭐 하는 그런 곱셈공식 이런 것도 변형해서 하는 곱셈공식에 가까운 다항식과 이제 곱셈공식에 가까운 그런 문제였는데 뭐 어렵긴 하지만 뭐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3번 단답형 3번은 프린트 학교 프린트 근데 여기 모의고사 도전 모의고사라는 거에 있었던 모의고사 기출 문항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4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또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단답형 8번도 가장 최근 고2 3월 모의고사 기출이었고 요 5, 6, 7번의 정확한 출처를 제가 바로 딱 찾기는 힘들었는데 형태는 모의고사 형태긴 한데 뭐 이렇게 막 좀 변형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류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의고사 단답형 1번, 3번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우리 수업 때 쓰는 교재에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좀 평소에 수업이나 과제에서 잘 하셨으면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데 이 5, 6, 7, 8 서울 도시철도가 아니고 이 단답형 5, 6, 7, 8번 이 네 문항이 전부 다 킬러 형태의 문항이고 사실 뭐 단답형 4번도 21번 문제니까 킬러 문항에서 이제 변형시킨 건데 그리고 이제 요 세 개가 좀 낯설었다라는 거죠. 8번은 문제집에 시중 문제집에는 없지만 가장 최근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직보 전 수업 때 모든 반에 걸쳐서 강조했었던 수업 다 했었던 유형 각 반의 단톡방마다 제가 풀이해 놓은 영상도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단톡방 최근 메시지들 다 보시면 하여튼 그래서 이 네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어떨 것 같냐? 일단 뭐 작년 대성 등급 컷 뭐 상위권 기준입니다. 상위권 기준 뭐 1등급 컷은 뭐 어제 친 시험이라 제가 뭐 감히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1등급 컷은 1등 컷이 아니라 1등급 컷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80 후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80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뭐
그럴 것 같고 100점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학원 학생 중에 하나 틀린 친구까지는 있는데 100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점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웠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답형 6번 문항입니다. 제일 난이도 있는 문항 중에 하나였고 배점으로는 제일 배점이 높은 문항이 4.4점, 그 다음이 4.3점, 그 다음이 요 세 번째 4.2점 문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거나 일단 답을 냈어도 제대로는 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관련된 문항이고 x에 대한 이차함수 fx는 x제곱 일단 최고차함계수 1이네요. 양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거 a, b는 정수 아주 핵심 조건이죠. 정수라는 조건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f0이랑 f2랑 곱한 게 음수다. 아하,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다. 그리고 둘 다 0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2랑 F4랑 곱한 게 음수니까 또 얘네들도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 두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F0이랑 F2랑 곱해도 음수고 똑같은 F2랑 F4랑 곱해도 음수니까 F0이랑 F4는 부호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어떻게 해보셔도 되냐면 그냥 두 식을 곱해도 돼요. 그럼 음수끼리 곱하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F0이랑 F4랑 곱하고 F2 제곱 곱한 게 양수니까 F2는 0 아니니까 F2 제곱 날리셔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F0이랑 F4랑 곱한 게 양수다. 그럼 또 얘네들은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다. 얘네는 다르다. 뭐 이런 정보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0 이상 4 이하의 제한된 x의 범위에서 그냥 fx 아니고 절대값 fx입니다.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최대값이 2다. 뭐 일단 지금은 어쩌라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이라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근각계세 관계 일단 바로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뭐 일단 뭐 b다. 요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접근할 건데 자, 지금 F0과 F2의 부호는 다르고 F2와 F4의 부호는 다르고 F0, F4의 부호는 같다. 요걸 이용해서 좀 형태를 추론을 해볼게요. F0, F2, F4 자, 요 세 값의 부호가 얘네 둘은 똑같고 얘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겠죠. 마, 뿔, 마 이런 것도 가능하고 뿔, 마, 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fx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요. 근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일 수 있을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일 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였다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데가 0이고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런 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4는 그럼 계속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프 개형상. 그러면 오히려 이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능하죠. x좌표 0에서는 y값이 양수. 그러면 뭐 이런 데가 0. 그 다음에 x좌표 2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면 뭐 요 어딘가에 뭐 2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x좌표 4에서는 양수니까 요 교점, x축과의 교점보다 오른쪽에 뭐 4.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아하, 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일단 또 식을 써볼게요. 자, F0은 플러스다. F0은 플러스. 근데 F0은 몇이다? B죠. 요거 양수다.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F2는 4 플러스 2A 스포츠 셋업 게임 플러스 B 죄송합니다. 드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다. 요런 식도 나오고 F4는 다시 저기다 4 집어넣으시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다시 양수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전부 만족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B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식 좀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보다는 또 작아야 되고요. 요식도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요 밑줄 친 세 개의 부등식이 전부 만족해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자, 이 0 이상 4 이하의 제한된 x의 범위에서 뭐 0, 4 이런 범위에서 그냥 fx 아니고 절대값 fx죠.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릴 줄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면 fx가 0 이상일 때, 즉 fx의 그래프가 x축을 포함한 위에 있을 때는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런 데는 그대로 그리면 되고 이런 데는 그대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fx가 음수일 때, 즉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뒤집어서 요거를 그대로 x축에 대칭시켜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노란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이런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이 2다. 최대값이 2다. 최대값이 2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일단 f0은 B인데 양수예요. B인데 양수라고요. F0이 B인데 양수라고요. 근데 최대값이 2라는 거는 X좌표에다 0 집어넣은 F0 값이 B인데 최대값이 2니까 이 B라는 값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F0이란 값은 절대값 F0도 그냥 절대값 B니까 B가 양수니까 지금 그냥 B랑 똑같은데 지금 여기 Y값 얘기하는 겁니다. F0 얘는 이 최대값 2보다 클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아까 B는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B는 0보다 큰데 2보다는 이하여야 돼요. 근데 무슨 수? 윤정수, 미안, 자꾸 드립이 나. 정수, 윤정수라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면 이 정수 B값에 해당되는 거는 몇 아니면 몇? 1 아니면 2밖에 없습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B가 1일 때, 두 번째, B가 1일 때. 바로 또 해볼게요. 첫 번째. B가 1인 상황. B가 1인 상황. 그럼 B가 1이면 뭐 당연히 얘는 만족시키죠. 요거 좀 만족시키지. 그 다음에 요거도 만족시켜야 돼요. 요거 두 개. 그럼 바로 쓸게요. 1, B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바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도 만족시켜야 돼요. 1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또 정리하시면 4A가 마이너스 17보다는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요거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얘도 정수.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4.25고 얘가 마이너스 2.5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A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 다시 두 개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1번 A가 마이너스 4 동그라미 2번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자, 여기 왼쪽에다 쓸게. 왼쪽에다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A 값이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의 1번 A가 마이너스 4인 상황이면 fx가 완성이 돼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 b값이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F0은 뭐 일단 1이니까 2보다 2야 만족하겠죠. 근데 F4 집어넣어볼게요. F4는 절대값 F4 뭐 절대값부터 남으니까 그럼 절대값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 그럼 얘도 만족해요. 당연히 축이 2니까 만족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F0이나 F4나 얘는 문제될 게 없어. 뭐 절대값 F0이나 절대값 F4나 1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얘도 1이고 여기도 1 뭐 축이 2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사실 여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더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y값이 2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때에 F2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는 절대값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에다 1 더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 3입니다. 여기 y값이 3이란 얘기예요. 근데 최대값이 2라며.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요거 안 된다고. 요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상황 그냥 오른쪽에다 쓸게요. 두 번째 상황은 자리가 없으니까. 자, A가 마이너스 3인 상황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니까 이때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F0은 당연히 문제될 게 없고 절대값 F4 얘는 절대값 16 마이너스 12 4에다가 1 더하는 게 절대값 5니까 5입니다. 최대값이 2라고 했는데 어떻게 5라는 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된다고요. 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B가 1인 상황,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럼 결국 B값은 2여야겠죠. 결국 이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B값이 2니까 이때에 요거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따라서 4a는 마이너스 18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8, 즉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이거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정수 A죠. 얘가 마이너스 4.59,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 값이 1일 때 A는 마이너스 4고 확인해 볼게요. 물론 지금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답일 테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요게 fx고요. 자, 축은 fx의 식도 그냥 씁시다.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 상황. 축이 딱 x는 2입니다. x는 2. 자, 그 다음에 0이랑 4에서의 y값은 똑같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F0이랑 F4는 똑같겠죠. F0이랑 F4는 몇이다? 2. 문제될 게 없어요. 절대값 F0이나 절대값 F4나 2입니다. 그럼 여기가 최대값인가 보지.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접어서 올린 건데 지금 요 y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y값은 2보다 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자,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절대값 F2의 값만 확인해 보면 돼요. 얘가 2보다 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F2 절대값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4-8 마이너스 4에다 2 더한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보다 크지 않죠. 딱 2. 그럼 정확히 이거 무슨 상황이란 얘기냐면 여기 0과 4에서의 y값이랑 요거 뒤집어 올렸을 때 축에서의 2에서의 y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세 개가 y값이 똑같이 몇이란 얘기? 2란 얘기예요. 그럼 최대값은 2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a 값이 마이너스 4고 b 값이 2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됐네요.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B 값은 2고요.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냥 곱셈공식 쓰면 되죠. 4의 제곱 16에서 알파 베타 2개 빼면 되니까 답은 1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한 느낌의 문제는 아닙니다. 2차 함수 문제긴 한데 좀 이렇게 추론도 들어가야 되고 정수 조건 이용해서 좀 해결도 해야 되고 뭐 절대값 그래프도 나왔고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거 뒤에 풀 7번이랑 8번보다도 6번을 좀 수학한다는 친구들 기준으로 이 6번을 제대로 풀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은 단답형 7번 두 번째로 배점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복소수 대문자 z인데 그냥 z라고 읽을게요. zn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z1 더하기 2z2 더하기 3z3 더하기 4z4 더하기 따다다다 201z201 202z202가 a 플러스 bi로 나오는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중요한 정보죠.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식 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문항을 봤을 때 뭐 관련된 문항입니까? 복소수의 거듭제곱 관련된 문항인 거는 당연히 보자마자 아셔야 되고 대신에 조금 귀찮게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해봐야 되죠. 일단 Z1, Z2, Z3 뭐 이런 애들부터 좀 따져볼게요. 자, Z1. Z1은 자 n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2 더하기 i 세제곱분의 3 더하기 i 4제곱분의 4. 자, 이런 기본 거듭제곱은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요거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i 곱하면 되죠. 그러면 3i, 그 다음에 요게 1이니까 얘는 4.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2i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2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 3i, 4. 그 다음에 i 5제곱분의 5거든요. i 5제곱분의 5인데 i는 4개씩 반복되니까 i 5제곱은 그냥 i랑 똑같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i. 그러면 마이너스 i 대신에 뭐가 생긴 겁니까? 마이너스 5i가 생긴 겁니다. 아하, 마이너스 i의 형태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로 바뀐 겁니다.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자, 2 마이너스 2i로 바뀌었어요. 일단 z2가. 그럼 z3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전에 거에 두 번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3i 4 마이너스 5i 3i 플러스 4 마이너스 5i고 마이너스 2 대신에 i 6제곱분의 6이 들어가는 건데 다시 얘는 i 제곱이랑 똑같고요. 그럼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2 대신에 마이너스 6으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5i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뀐 거야. 이런 규칙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Z4는 자 이번에는 전에 거에 두 번째 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4,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 그러면 3i 대신에 뭐가 올까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쓰면 돼요. i 7제곱분의 7인데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3i 대신에 이 형태는 똑같아. 기본적인 형태. 근데 여기 앞에 i 앞에 붙는 허수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3이 4번 뒤로 간 7로 바뀌겠죠. 요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i 세제곱분의 7이니까 7i잖아요. 그래서 3i 대신에 7i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i 대신에 7i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사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끝났거든. 자, 그럼 Z5는 다시 마이너스 5i부터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 플러스 7i. 자, 이제 눈치 다 챘지? 이 4가 뭘로 바뀌어야 돼? 8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2 플러스 2i. 그리고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i가 4개씩 반복하는 애기 때문에 얘도 4개씩 반복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Z6 미리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7i 플러스 8. 그럼 얘는 뭐로 바뀌게? 마이너스 9i로 바뀌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i 그리고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일단 Z1부터 Z2 뭐 이런 애들이 몇 개씩 이렇게 4개씩 반복된다라는 건 보이고, 근데 그냥 Z2, Z3도 아니고 다시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러면 다시 Z1은 그냥 요 친구 그대로 2Z2는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4 마이너스 4i고 3Z3은 여기다 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i고요. 4Z4는 여기다 4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i입니다. 그럼 5Z5는 다시 여기다 5 곱한 거랑 똑같죠. 10 플러스 10i다. 6Z6은 여기다가 6 곱한 거랑 똑같죠. 12 마이너스 12i다. 자, 일단 이렇게 갈 텐데 이걸 다 해볼 수 없잖아요. 202까지 다 해볼 수 없잖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가 4개 단위로 반복이 됐으니까 얘도 일단 4개 단위로 더해 볼 건데, 자, 봐봐. 여기서 1로 갈 때 8 올라갔고요. 여기서 1로 갈 때 8 올라갔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1로 갈 때는 반대로 8이 빼졌을 거고 여기서 1로 갈 때는 또 8이 빼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야.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4개의 값을 더하면 일단 실수 부분은 6 마이너스 6 날라갔고 마이너스 8. 일단 마이너스 8 합이.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요렇게 10i인데 요렇게 마이너스 10i니까 허수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합이 마이너스 8 됐어요. 자, 그럼 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7Z7은 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i 이렇게 될 거고요. 8Z8은 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6i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요렇게 4개를 더 해볼게요. 이렇게 4개 더하시면 실수는 요렇게 22 마이너스 14니까 8 빼기 16 마이너스 8. 허수는 10 플러스 16 26인데 여기 마이너스 26. 그래서 또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이런 덩어리들도 4개씩 더하면은 값이 4개씩 더하면 여기 4Z4까지 쓸게요. 4Z4 4개씩 더하면은 몇이다? 합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거 몇 개? 202개를 연달아 더한 겁니다. 그러면 202는 4개씩 묶었을 때 일단 묶음이 50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50개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일단 마이너스 8짜리가 몇 개가 나올 것이고 50개의 묶음이 나올 것이고,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200, Z200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만 따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201 Z201 더하기 202 Z202 요게 이제 답일 거고요. 자, 201 Z201은 다시 봐보세요. 규칙 찾으면 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애인데 이런 데에 해당되는 애인데 앞에 개수가 201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 5일 때 여기다가 5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앞에 개수가 201이면 여기다가 20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01 Z201은 402 플러스 400
2i다. 이렇게 생겨 먹을 것이고 여기다가 201 곱한 겁니다. 그럼 202Z202는 여기에다가 201을 곱한 거겠죠. 따라서 얘는 4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4i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00이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최종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실수끼리 먼저 더할게요. 요렇게 더하면 2인데 요렇게 더하니까 406. 실수는 406이고 그 다음에 허수 요렇게 있죠. 요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게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요게 a 값이고 요게 b 값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408.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복소수의 거듭제곱 관련된 건데 좀 이제 규칙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묶음화 처리해서 더한 그러니까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약간 수열 문제 같은 느낌인데 고1 때는 뭐 수열을 배우진 않으니까 이렇게 직접 규칙도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류의 복소수의 거듭제곱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그냥 좀 손이 귀찮아도 좀 하면은 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항 단답형 8번입니다. 배점도 가장 높은 문항이고 근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문항은 올해 2026년 고2 3월 모의고사 20번 문항을 변형해서 내신 문항이고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문제죠. 가장 최근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근데 이제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셨으면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 수강생들도 전부 고2 3월 모의고사 문항들 봤을 텐데 자, 그래도 마지막 문제라서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숫자만 변형하신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까다롭게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봤어도 선뜻 끝까지 풀어내기에 만만치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먼저 풀어봤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은 할 수 있었겠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서로 다른 이거 반드시 이런 거 표현하라고 제가 얘기하죠 수업 때 2차 다항식 FGH. 자 그러면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서로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권 바로 식으로 표현해보죠. 가족권. 자 다항식 fx랑 gx랑 곱한 요 다항식은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h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여기 어떤 몫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조건도 자 gx랑 hx랑 곱한 다항식은 fx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또 여기 어떤 몫이 있겠죠. 라지 bx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도 바로 써볼게요. 다조건은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이런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바로 인수정리 쓰면 되죠. x에다 1 대입하면은 이 식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x에다가 바로 1 대입하시면 g2의 제곱 더하기 g1 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네요. 그리고 모든 이 다항식의 개수가 실수래요. 그러니까 허수는 나올 수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gx가 바로 완성이 돼요. 여기서 바로 gx가 완성이 됩니다. gx는 x-1과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럼 벌써 2차 됐고 최고차 한계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gx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가족권과 나조건을 보시면 자, 얘네 둘 다 2차니까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자, 그리고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니까 요 ax라는 다항식도 2차고 최고차 한계수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좌변도 4차니까 fx 2차니까 얘도 2차여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면 좀 효율적입니까? 여기 좌변에 FG 있고 우변에 H 있고 반대로 밑에 식은 좌변에 GH 있고 우변에 F 있으니까 두 식을 곱하면 fx, gx는 제곱, 그 다음에 hx 요게 이제 좌변이고 우변 요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fx 먼저 쓸게요. hx도 먼저 쓸게요. 라지 ax, 라지 b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식이거든요. 항등식이잖아요. 나눗셈식이니까. 그러면 f랑 h는 잠깐 내가 무시해도 괜찮잖아요. 그럼 결국 gx를 제곱한 식이 라지 ax랑 라지 bx랑 곱한 형태고, 근데 나는 gx 뭔지 알아요. 따라서 그냥 ax, bx라고 할게요. ax, bx 곱한 게 요거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AX랑 BX라는 애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래야지 이런 식들이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AX랑 BX가 똑같을 수 있어요. 둘 다 GX면 돼. 둘 다 GX면 된다고. 최고차항 계수는 전부 다 1인 2차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GX라면 만약 if라고 할게요. if. AX든 BX든 이게 GX라면 그럼 얘가 GX입니다. 여기도 GX 있네요. 그럼 다시 FX랑 HX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밑에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BX가 GX면 여기 GX 무시하면 HX랑 FX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때는 결론이 fx랑 hx랑 똑같다가 나와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서로 달라요. 이거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그럼 결국 ax랑 bx는 둘 다 완전 제곱식인데 얘랑 얘를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케이스가 두 가지죠. ax가 얘고 bx가 얘인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AX가 얘고 BX가 얘. 그럼 바로 할게요. 첫 번째. AX가 요거인 상황. AX가 x-1의 제곱인 상황. AX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FX, GX는 HX 곱하기 x-1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GX도 뭔지 아니까. GX 옆에 써져 있지. 그래서 GX 자리에다 요식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쓸게요. 뭐 GX 먼저. x-1, x-2.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BX는 이제 얘죠. x-2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그냥 바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AX가 x-2의 제곱. 요게 AX고 요게 BX인 상황. 자, 그럼 바로 또 조식 쓸게요. 자, 그냥 요것만 바꿔 쓰면 되죠. 요것만 바꿔 쓰면 돼. 그래서 이때는 fx, x-1, x-2가 hx, x-2의 제곱. 그러면 밑에 식은 x-1, x-2, hx가 fx, 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이런 식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 이 좌변이랑 우변은 전부 같은 식, 항등식입니다. 자, 근데 우변 보시면 x-1 제곱이 있네요. 근데 여기 x-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fx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x-1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좌변에는 x-2라는 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hx가 또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좋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x-2의 제곱이 여기 있기 때문에 hx는 뭐 아까 써놓은 대로 x-2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여기 x-1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fx, x-1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요. 사실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fx는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내가 나머지 1차가 뭔지 몰라서 x-k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두 식이 똑같기 때문에 x-k를 얘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면 fx가 x-1을 인수로 하나 가질 것이고, 그리고 hx는 반대로 x-1을 인수로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 하나 내가 뭔지 몰라서 x-k라고 놓으면은 hx도 x-k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이 둘이 똑같은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어진 내가 아직 안 쓴 정보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로 위에다 다시 써볼게. f-1 더하기 h-1이 40이다. 요 정보를 써야 되는데 fx가 요거고 hx가 요거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 더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상황. 뭐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2, 첫 번째 상황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근데 두 번째 상황도 여기다가 결국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식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순서만 반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상관없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결국 요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몇이다? 40이다. 자, 그럼 이거 그냥 k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릴게요. 따라서 1 플러스 k로 묶을 수가 있네요. 2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5 곱한 게 40입니다. 따라서 요 값이 8입니다. k는 몇? k는 7입니다. k가 나오는 순간 식이 완성됩니다. 물론 케이스는 두 가지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F10 더하기 H10이죠. 그럼 결국 또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더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10 더하기 H10은 자 이제 답만 내면 됩니다. 자 이제 K 값도 나왔어요.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돼요. 얘도 그냥 아예 7로 바꿉시다. 7로 바꿉시다. 사실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만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10 집어넣어 계산할게요. 10 집어넣으면 9 곱하기 3 27이고요. 27 더하기 여기다가도 10 집어넣으시면 8 3 24. 그래서 답은 51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인수정리,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이 좀 더 변형을 하셔서 좀 더 까다롭게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 문제를 풀어보셨으면은 그래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힘들었을 거고 이 단답형 8번까지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거나 접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시간의 압박도 있고 그렇게 좀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한 총평과 주요 문항, 제일 어려운 세 문항 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은 대선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뭐 좀 간단하게 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 불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연계율이 어떻든 간에 교과서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활용 문제들, 뭐 중단원 마무리, 뭐 대단원 평가,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수학 돋보기, 뭐 창의력 사고 융합, 뭐 이런 것들까지 정말 1등급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면 교과서 구석구석 봐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특히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일수록 교과서를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좀 찔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실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교재가 교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인데 마찬가지로 다음 시험에 얼만큼 연계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한 4-5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많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따라서 이 교과서와 프린트는 반드시 철저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 프린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프린트에만 의존해서도 안 돼요. 뭐 당장 이번 중간고사 연계율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의존은 절대 안 된다. 특히 대성고는 정말 다양하게 막 내시기 때문에.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성고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모의고사 기출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성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모의고사 4점 문항 킬러까지 진짜 확실하게 1등급 받고 싶다. 극심한 문제까지도 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심지어 변형까지 하신다고요. 물론 극심한 문제를 좀 수월하게 변형하실 때가 많긴 하지만 그대로 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대성고에서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및 당연히 변형까지. 일단 근데 변형이 되려면은 기본 원래 원본 문제부터 좀 숙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반드시 대비가 되셔야 되고 지금 뭐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뭐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 이름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서 학원 수업과 과제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위반일수록 극심한 문제까지도 다 다루잖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과 과제 평소에 열심히 하시면서 모의고사 기출 자연스럽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대성고에서 제가 조금 특별하게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하는 거긴 한데 대성고에서 제가 좀 추가로 좀 특별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대성고는 단답형 문항이 또 많죠. 단답형 문항이 많습니다. 단답형 문항은 좀 부담이 있죠. 심지어 단답형인데 단답형 문제들이 대부분 어렵거든요. 대성고는. 단답형은 일단 계산 실수 하나 하는 순간 뭐 풀이 과정이고 뭐고 답 틀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해도 끝까지 결국 답을 못 내면 그냥 다 나가리입니다. 좀 용어가 그렇지만 어쨌든 점수가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계산의 정확성도 중요하고 끝까지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대성고 친구들은 단답형 문항을 대비할 때 평소에 과제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객관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성고 학생들은 객관식으로 문제 풀지 말라고요. 그냥 다 주관식으로 푸세요. 공부하실 때. 그냥 다 단답형으로 푸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평소에 훈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제가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특히 대성고에 더 적용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대성고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인식되는 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실력 자체가 요구됩니다. 수학 실력 자체가 있어야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대성고에서 내가 수학 1등급 받고 싶다. 그냥 수학 잘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수학 실력이라는 게 당장 무슨 뭐 지름길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그런 과목이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대신에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정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정직한 과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한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실력은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수학 공부를 하시면은 실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라고요. 하루하루.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이런 단답형 6번, 7번, 8번 처음에는 막 건드리지도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 건드리고 있고요.
건드리다가 답은 못 냈는데 어느 순간 답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업 듣고 공부하고 하시면서 계속 수학 실력을 올리시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당장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학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운이 따라서 뭐 찍기가 막 많이 맞아서 막 전날 봤던 문제가 막 진짜 운이 좋게 많이 나와서 점수가 갑자기 좀 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거고 진짜 실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수학 실력 자체를 높이셔야 결국은 대성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좀 준비한 만큼 봤다 생각보다도 잘 봤다 이래서 기분이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시험이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란 거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문제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적인 요소도 따르고 뭐 찍은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이란 거는 어쩔 수 없이 변수와 운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노력들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중간고사 자체가 최종 등급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종 등급은 학기 종합 등급으로 나오니까 이번에 조금 아쉬웠어도 열심히 또 기말 대비를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때 꼭 만회를 하셔서 종합 등급,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고 학생들 어려운 시험 준비하고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아직 시험 기간 중이니까 또 남은 과목들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퍼파